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프로토 총 6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 4경기와 월드컵 예선 2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벤트를 인플레이 게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 게임 가입하실 때 추천 링크 입력 후에 게임 참여한 회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이 지급되는 회원가입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참여형 이벤트라고 해서 일주일 내에 가장 많이 게임을 참여한 회원들 중에서 1등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 그리고 2등은 치킨 기프티콘, 그리고 3등은 커피 기프티콘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주가 성적이 계속 좋지 않아서, 그리고 또 이변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에 있는 경기들도 일단은 준비를 해왔고, 월드컵 예선들 경기 또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는 K리그 경기들을 조금 더 많이 가져오긴 했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대 대전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경기는 부산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이번 시즌 뭐 순위도 7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모습들이 좀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아쉬운 부분들도 많고, 공격도 이런 안병준이 있지만 안병준이 고립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좌우 측면에 분명히 빠른 선수들 그리고 젊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K리그 2부에서는 좀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산의 수비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대전의 이 경기는 좀 무난하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다소 높다라는 점 때문에 무승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긴 했지만 다른 경기들의 이변을 좀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정배당으로 부산의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역배 쪽인 오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역배를 바라보는 부분들은 일단 대전이 득점을 적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산의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부산의 일단은 공격도 어쨌든 뭐 안병준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많이 나올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오버로 역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부산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대전이 이기더라도 1점 차로 좀 똥줄승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김천 대 이랜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외 배당에서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김천 같은 경우에는 허용준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고 구성윤, 그리고 정승현, 박지수, 그리고 조규성, 네, 이런 선수들이 일단은 결장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결장 예정자가 좀 많습니다. 특히나 키퍼에 대한 그런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비에서의 정승현과 박지수가 빠진 부분들, 그리고 전방에서도 조규성이나 이제 허용준이 빠진 이런 이탈자가 있습니다. 이랜드의 경기력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뒷공간도 굉장히 많고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지금 김천의 전력을 정상적인 전력이었다면 저는 무난하게 어떻게 보면 대승을 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결장자들이 좀 많고 김천의 배당도 생각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9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랜드 상대로 이 정도의 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은 이 경기는 좀 의심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천의 무승부로 이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천에서도 일단 공격과 수비에서의 그런 공백들이 있는데 이랜드가 공격이 뭐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저득점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랜드의 핸디캡 승,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핸디캡 패겠죠. 네, 그리고 3번 경기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제 일요일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대 대구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무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남은 권경원 그리고 이재원
결장 예정이고 김민혁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재우가 결장 예정이고 세징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팀은 일단 최근에 만났었죠. 그때 이제 대구가 큰 점수차로 이기긴 했었는데 지금 세징야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 이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 역시 공경원이 빠진 부분에서의 그런 수비적인 공백은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홈에서의 경기고 그리고 직전 경기 때 만났던 두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또 대구 쪽 사이드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성남 쪽 사이드를 바라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가 지난 경기 때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고 공격에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세징야가 없다면 라마스와 에드가가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원정에서의 대구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전 성남의 무승부로 이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구도 세징야의 공백이 있고 성남은 워낙에 좀 득점을 많이 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 핸디캡 승,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전북의 경기고요. 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현수와 김진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나상호와 정한미는 결장 예정입니다. 전북은 이용과 일루첸코, 성민교가 결장 예정이고 문선민과 바로 최용준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북이 주중 경기 때 포항 상대로 패배를 했습니다. 또한 체력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이 주중에 경기가 있었던 전북보다는 앞서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기력을 본다면 지금 좀 많이 심각하죠. 제주 상대로도 이 경기력이 엄청나게 나쁜 건 아닌데 일단 선수들의 의지도 좀 부족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 서울의 지금 멘탈 자체가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감독이나 선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봤을 때는 경기력도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준수한 경기력인데 그 경기력에 비해서 결정력이 나오지 않고 수비는 좀 허술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 경기는 전북이 좀 대승할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전북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이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고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북이 주중 경기 때 패배했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 상대로 강했었던 전북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전북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고 역배지만 오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은 말씀드렸듯이 전북의 대승으로 서울의 핸디캡 패배, 전북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스위스 대 이탈리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쪽, 해배당에서도 패쪽이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엠볼로나 음바부, 자카, 샤키리, 자카리아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측면에서의 공격이나 역습이 좀 좋은 편이지만 결정력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압박에 고전하고 중앙과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주중 경기 때 좀 이변이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보누치나 키엘리니, 바렐라, 조르지뉴, 키에사, 인시네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스위스의 수비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압박에 고전하는 부분들 이탈리아가 팀적으로 좀 잘 만들어져 있고 주중 경기 때 이변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가 이변 없이 정배당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스위스의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이탈리아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노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탈리아도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위스 역시 공격이 나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지난 경기 때처럼 좀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저는 스위스가 한 골 정도는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스위스의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스위스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위스의 1점차 패배, 이탈리아의 1점차 승리, 스위스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미국 대 캐나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리식이나 사전트, 데스트나 로빈슨
레이나나 예들린, 아담스, 맥케니 좀 황금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스쿼드가 좀 좋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엔 수원 삼성에서 뛰고 있는 헨리나 뭐 알폰소 데이비스 외에는 사실 뭐 이렇다 할 선수가 없긴 합니다. 그래도 이 캐나다의 공격을 좀 보자면 역습도 그렇고 측면에서의 공격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 공격진의 개인 능력도 그렇고 공격에 뭐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측면에서의 알폰소를 활용한 공격들이 굉장히 좋고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알폰소가 풀백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그렇게 나온다면 그러한 그 수비적인 공백들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나 압박에 고전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두 팀의 최근 경기를 봤는데 저는 일단은 미국이 이 경기는 좀 대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 예선이라는 점도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스쿼드가 골드컵 때에 비해서 더 좋아졌죠. 그때 차출되지 않았었던 인원들이 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 스쿼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캐나다는 알폰소만 믿고 가기에는 미국에게 좀 대량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언더가 정배지만 역배인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역시 미국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어서 미국의 핸디캡 승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말에 있는 프로토 6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부산의 패, 2번은 김천의 언더, 3번은 성남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서울의 패, 5번은 스위스의 패배, 6번은 미국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습니다. 부주력 픽이고요. 주력과 구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천의 언더, 두 번째는 스위스의 패배, 세 번째는 미국의 오버를 가져가 봤고 4.7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다음 주에 또 승무패가 있어서 승무패 경기들 그리고 또 주중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